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종은 캐딜락 XT6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캐딜락 XT6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캐딜락 하우스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XT6의 제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장은 5050mm, 전폭은 1965mm, 전고는 1750mm고요. 휠베이스는 2863mm예요. 전륜구동의 사륜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후륜 베이스는 승차감이 좀 좋다고 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륜구동이 실내 공간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에 타보게 되면 실내 공간은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링컨 에비에이터나 또는 제네시스의 GV80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동력을 좀 나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전륜이든 후륜이든 간에 어차피 4륜 구동으로 많이 구동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나 국산차 GV80을 보게 되면 각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이건 한국 차인 것 같다, 아니면 미국 차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이제 어디서 생산되는지 한번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SRX 같은 경우는 멕시코 생산이라서 조립 품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차는 메이드 인 USA가 맞더라고요. 근데 조립 품질이라던가 디자인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많이 봤을 때 미국 차의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없는 차종인 것 같아요. 상당히 유럽 차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과 실내 마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XT6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XT6의 3열 트렁크 용량은 링컨 에비에이터보다는 약간 적은 느낌이 있어요.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520리터거든요. 1리터짜리 물병을 있다 그러면 520개를 적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3열까지 접었을 때는 XT6가 훨씬 넓어요. 링컨 에비에이터는 2144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XT6 같은 경우에는 2229리터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륜구동의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 여유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실내를 보게 되면 이유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도 전동으로 폴딩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3열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으로 폴딩 할 수도 있고 다시 시트를 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4가지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짐을 수납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편리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홀딩하고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누워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열 때도 각도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반적인 미국차 링컨 에비에이터하고 조금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재가 확실히 캐딜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인 천장은 천재질로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이 일반 패브릭 재질이 아니고 스웨이드 재질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독일 차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런 차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폴딩을 누르고 있으면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시트를 적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3열도 뒤에 리클라이너 부분이 상당히 뒤로 많이 누워져 있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차종이 바로 XT6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GV80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GV80은 뒷열에 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카탈로그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좀 태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뒤에 와이퍼 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곳곳에서 많이 느껴지는 차가 바로 캐딜락의 XT6 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수려한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더 고급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차종입니다. 지금 옴네즈 브론즈 카본 파이버라 그래서 약간 색감이 들어가 있는 카본 파이버의 인내에 이런 패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도어 패널이 어디서 많이 본 듯 해갖고 요 윗부분도 가죽 처리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벤츠 CLS를 제가 리뷰했을 때 CLS의 도어 패널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SUV 차종이긴 한데 상당히 고급진 그런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 시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인승으로 되어 있는 시트도 물론 제공을 하게 돼 있지만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6인승 캡틴 시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시트 주름도 상당히 좀 잘 가거든요. 이 부드러운 세미 아넬린 코팅이 되어 있는 요 가죽 시트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착석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죽 재질 느낌도 독일차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라던가 이런 차에 준하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 에어컨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라던가 풍량 조절을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타신 분, 2열에 탑승하신 분이나 3열에 탑승하신 분도 편하게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서랍 방식으로 해서 컵홀더하고 각종 조그만 액세서리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서랍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캡틴 체어는 플래그십 SUV 모델인 에스컬레이드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액세서리 파트가 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좀 확인이 많이 안 되긴 하네요. SUV인데 도어 패널은 정말 메르세데스 벤츠 CLS하고 싱크로 한 99%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장 부분에 에어덕트 부분이 2열과 3열에 천장에 좀 달려있다 보니까 3열에 타신 분도 여름에 상당히 더울 수 있잖아요. 근데 충분한 그런 시원한 공기를 좀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캡틴 시트로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팔걸이 부분도 지금 장착이 돼 있는데, 보통 이런 부분 국산 차들은 인조 가죽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팔걸이 부분도 세미 아넬린 가죽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3열에 좀 넘어가서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도 시야감이 좀 있고 넓게 느껴지고요.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다 보니까 저보다 좀 덩치가 큰 분이 탄다 그러면 조금 당겨서 타시면 더 여유있게 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시트를 최대한 뒤쪽으로 밀었는데도 무릎이 하나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C타입 단자가 양쪽에 좌우로 있고 스피커라던가 컵홀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3열도 사람이 탑승해서 장거리 운전이라던가 이런 걸로 여행을 갔을 때도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야감이 상당히 시원시원합니다. 앞에도 그렇고 사이드 측면 부분도 상당히 좀 시야감이 좋고요. 제가 이전에 탔던 GV80이라던가 링컨 에비에이터보다는 확실히 시야감이 좋고 좀 개방감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도 상당히 고급 소재, 피부에 닿는 부분부터도 상당히 고급 소재도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만족감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지금 2열 부분에도 버튼들이 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2열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트렁크에서 누른 것처럼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시트 폴딩을 하셔서 짐 같은 거로 좀 수납하기에 용이하게 이렇게 좀 세심하게 이런 버튼들이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좀 편하다, 이런 거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링컨 에비에이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 차는 상당히 퍼포먼스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이런 인레이 패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우드 패널 약간 좀 노티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8,300만원대 이런 캡틴 체어에 세미 아넬린 가죽이 들어가 있는 시트를 장착한 옵션의 차를 구매하기는 국산차에서도 상당히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세심하게 디자인 부분도 많이 잘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이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 1열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1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치 진짜 고급차, 고급 세단을 탄 것 같은 그런 패널 부분에다가 가죽 마감 처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은 클러스터 부분을 요즘에 전자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바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클러스터하고 액정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차들, 고급 차들이 10인치 이상 되는 뭐 10.25인치라던가 12.3인치라던가 이 정도의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지금 캐딜락 XT6 같은 경우에는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작은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디자인적인 이런 요소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좀 큰 패널보다는 이 패널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1열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의 기능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8천만원대, 9천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미드 사이즈 럭셔리 SUV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들이 대거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쉐보레라던가 이런 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약간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좀 비슷함이 좀 있고요. 기어 부분도 요즘에 이제 버튼식 기어를 좀 많이 채택하는 편인데, 이런 컬럼 기어의 전자식 기어, BMW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자식 컬럼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세대에도 전자식 버튼 기어를 채용을 안 한다 그러면 캐딜락은 계속 이런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말뚝 기어, 이런 컬럼식 기어로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고집이 있는 브랜드구나 하는 걸로 인식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컵홀더도 열었다 닫았을 때 끝부분에서 약간의 이런 딜레이 타임을 줘요. 이런 부분이 일반 차량, 일반 저가형 차량, 일반적인 차량하고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조그맣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쪽에 거치하시게 되면은 무선 충전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충전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드 패널보다는 확실히 유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는 패널이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GV80은 18개, 미국에 판매되는 모델은 22개의 렉시콘 오디오를 제공하고 있고,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28개의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요 XT6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스피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스피커 개수가 적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스피커 개수가 적은지 한번 맞춰보실 분들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스피커 개수가 왜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스라는 오디오가 장착됐기 때문에 스피커 개수가 적어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스피커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좀 남겨놓고요. 다음에 보스 오디오에 대해서 제가 좀 리뷰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보스 오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트렁크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하고 악셀 패널이 보이는데 서스펜디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우디 A7을 리뷰하면서 그 차도 서스펜디드 타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링컨 에비에이터 30A를 움직이는 퍼펙트 포지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경쟁차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보이게 되네요. 확실히 실내 부분은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으로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석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전에 국산차라던가 이런 대형 SUV 운전하셨던 분들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느낌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데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 고급차라서 안전기능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어요. 긴급 자동 제동 및 후방 자동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정방 추돌 경보 장치도 들어가 있고 전후방 주차 센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는 보행자를 인지해서 제동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인텔리빔 헤드램프 코너링 램프라 그래서 자동으로 상하향등과 좌우로 움직이는 코너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차선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하게 되면 경고해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와이퍼도 레인 센서로 되어 있는 와이퍼가 장동이 되어 있고요. 후방에 통행자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급행하는 거에 경고해주는 그 시스템이 또 경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경고 시트라 그래서 시트에 아마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전 모델처럼요. 그렇게 시트에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서 안전에 대한 거 경고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BSM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경고 및 차선 변경했을 때에 경고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BMW가 만든 기술은 아니에요. 2002년도에 캐딜락의 DTS에 세계 최초로 제일 먼저 장착을 했고요. 상용화는 BMW가 5 시리즈라던가 이런 차에 장착을 하면서 상용화를 했고 최근에는 국산차도 GV80이나 G80 이런 차에도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죠. 그 부품 회사에서 제작을 한 거를 지금 상용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8인치 컬러 케이지 클러스터하고 주차 보조 및 자동 제동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뒤에는 이제 리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군데로 해서 서라운드 뷰로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ACC 기능이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드밴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도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는 안전벨트 자동 조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트벨트를 좀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고가 옵션이라 요즘에 고급차에도 많이 안 달리는 그런 옵션인데 나이트 비전이라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을 하고 사람이라던가 동물을 인식을 해서 야간에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차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나이트 비전은 사람을 인식하거나 동물을 인식했을 때 사람이 그걸 인지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은 자동차가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세워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안전 옵션 중에서 상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속주행 등이나 특정 상황에서 지금 6기통 엔진인데 2개의 실린더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 효율이라던가 또는 이제 정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좀 더 좋은 그런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딜락 XT6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옵션들을 많이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엔진은 유지보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용이한 3.6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대 출력은 314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37.5토크의 힘을 내고 있는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출력이면 GV80의 2.5 엔진, 4기통 엔진 정도의 출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SUV는 사실은 7인승이나 6인승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 환경이나 장거리 투어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터보 엔진보다는 이런 내추럴 엔진이 조금 수치상으로는 좀 낮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경쟁력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캐딜락 XT6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8,300만원대에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출시된 것 같고요. 여러가지 좀 장점이 좀 많이 있는 차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